느낌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손으로 눌러보면 혈관은 항상 탄력이 있어요. 느낌이 나요. 아, 이거 혈관이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바운스 한다 그래. 완전 감으로 지금 찌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야, 이 사람 막 찌르는데? 걸렸죠, 혈관이? 보통 이제 찌르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혈관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 이제 테크니션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하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목을 위로 올려주는 거. 근데 미국 강아지들은 순해갖고 목만 위로 올려줘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작기도 하고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목을 동시에 위로 올려주는 동시에 팔을 앞쪽을 그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잡습니다. 지금 저귤러 베인이 이쪽으로 지나간다. 자, 이렇게 축축하게 젖었죠. 이건 알콜로 한번 이제 쓰다듬어 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잡아주고 있죠. 특히나 목에서 체열할 때는 목을 움직이면 안 되죠. 자, 일반적으로 목을 왜 잘 잡아야 되냐면 강아지가 찔리면은 물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의사든 테크니션이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팔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목에서 체열할 때도 마찬가지로 목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차는 게 보이죠? 올라가면서. 얘는 되게 순한 거예요, 순한 거. 자, 또 다른. 처음엔 아무도 몰랐죠.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지. 눈 건강. Hi, I'm Dr. Jamie, we people, and think about the show. The first thing we do, Cat is gonna walk her head up. 자, 마찬가지로 목을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자, 이분 어떻게 해요, 지금? 팔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죠, 그죠? 사실 더 좋은 거는 아래쪽 다리를 꽉 잡아주면 더 좋긴 해요. 톡톡톡톡 눌러보고. 되게 안정적이죠. 팔로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고, 고개가 위로 들릴 수 있도록 해서 혈관이 쭉 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저귤러에서 지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I'm Kelsey. I'm the blood bank coordinator at. We're going to be drawing. 자, 이번에 고양이에요, 고양이. 자, 고양이는 이제 어디서 하냐면 다리 쪽에서 합니다. 뒷다리에서. 특히 이제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는 뒷다리에서 하는데, 털을 깎아주고 물을 한번 발라주고. 자, 혈관 나온 거 보이죠? 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해주는 게 뭐냐면 손으로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노장을 시킵니다. 여러분도 옆으로 앉혀둔 상태에서 혈관을 눌러줘요. 특히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허벅다리 쪽에서 지금 체열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눕혀준 상태에서 이렇게 쳐주거나 이렇게 눌러줘서 혈관을 노장을 시켜줍니다. 1cc짜리 주사기를 지금 넣어갖고 뽑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투니켓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손이나 이렇게 압력을 줘갖고 노장을 시켜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사피너스 베인에서 뽑는 과정이에요. 요게 이제 혈관입니다. 마찬가지로 눌러주니까 노장이 되는 거죠.
ideal. Start 고양이가 그래도 순하네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지금 저길러에서 지금 뽑으려고 하는 것 같죠? Initial impact of the sound. 혀를 한번 밀어주고 Apply local anesthetic Emla cream and leave. Your assistant can touch cat's shoulder. You can then raise the vein and take the. 자, 원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털을 뽑고 나서, 털을 뽑는 게 아니고 털을 이제 깎고 나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혈관도 잘 보이고, 그리고 털에는 이제 어떤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깨끗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The sample. The cat is reassured using a quiet and soft voice. Good boy, scrubs. Note how the cat has 이분 체열에 실패한 것 같은데. its head 예. held under the chin without raising the head. It frames the forelimbs. 자, 지금 보시면은 고개를 한쪽 올려주고 다른 팔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은 요걸로 이렇게 딱 잡아줘야 됩니다.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말티즈라든지 치와와라든지 조그만 강아지들이 많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이제 잡은 형태로 하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려면 팔꿈치를 아래쪽으로 받친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조금 더 좋아요. Backwards movement. The cephalic vein is an alternative site if the cat is not comfortable with jugular access or secure cat, whilst also raising the vein.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담요에 싸서 많이 하죠. 고양이는 담요에 싸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데서 고양이 담요로 칭칭 감은 후에 팔만 살짝 나오게 해서 When accessing this vein, avoid overextending the limb and keep the cat 몸으로 살짝 눌러주면서 head and neck, and pulls the cat closer to her the mid vein and sternum. This, however, two people may be required with less cooperative cat, and another person. As before, the cat is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봤고, 자, 이제는 혈액의 검체 용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단은 혈액을 딱 뽑고 나면은 얘를 갖다가 어디에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우리가 혈구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혈장 검사가 있고, 어떤 검사가 어떤 뭐 보려는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구를 모은다든지 혈장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혈청을 모은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어떤 항응고제가 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항응고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혈액을 딱 뽑는 순간부터, 자, 보시면 혈액은 혈관 밖으로 나오면 바로 응고가 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혈액 검사에서는 혈액이 응고되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해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혈액은 안에 혈소판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응고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검사를 할 때는 안에 무슨 찌꺼기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액체 상태로 검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고가 되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튜브에 같이 도마를 하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EDTA 같은 것도 있고 헤파린 같은 것도 있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물질을 갖다가 우리가 항응고제라고 하고, 혈액을 검사하는 검체 용기에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혈액을 뽑고 나서 이렇게 막 팔자로 돌리라는 얘기 하죠. 그거는 혈액을 뽑고 나서 그대로 두면 안에 항응고제가 있는 튜브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굳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지 않도록 이렇게 막 팔자로 돌리게 합니다. 자, 응고 방지는 이거 혹시 이제 병원에 일하면 이런 기계들 봤죠? 팔자로 돌려주면 너무 팔이 아프니까 이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얘네들이 롤러가 돌아가면서 이제 혈액이 응고되지 않도록 적당히 계속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롤믹서 같은 게 없으면은 팔자로 흔들어주면 됩니다. 자, 혈액 검체 용기 종류를 보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에펜도프 튜브라든지 플레인 튜브 같이 안에 별다른 항응고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전혈을 뽑아가지고 혈액을 모아놓는 상태고, 이거는 언제든지 굳을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분리된 혈액 샘플이나 기타 샘플을 보관할 때 사용을 하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구 검사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게 EDTA 용기입니다. 자, 혈구 검사가 뭐라 그랬죠? CBC라 그랬죠. 그래서 CBC 검사를 할 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응고되지 않도록 이제 EDTA라는 항응고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 튜브 안에 EDTA라는 것이 이제 같이 들어서 혈액을 이제 안에 넣게 되면은 뭐 안에서 섞이든지 해가지고 항응고제로 이제 피가 이제 굳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EDTA가 들어있는 항응고제는 CBC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색깔은 일반적으로 연보라색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연보라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뭐 노란색 튜브도 있고 하늘색 튜브도 있죠. 그래서 이 색깔별로 되어 있는 게 어떤 검사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용기에 혈액을 담을 때 정해진 용량을 지켜야 한다. 혈액이 너무 많으면 항응고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적으면 혈구 장애를 유발을 한다. 그래서 용기에 혈액을 담을 때는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된다. 적정한 양만큼 넣어서 이제 실험을 해야 되고 용기에 담은 후 바로 항응고제와 잘 섞이게 조심해서 이제 흔들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팔자로 슬슬슬슬 부드럽게 흔들어주면 됩니다. 혈액 중에 칼슘 이온과 착화 결합으로 제거되어서 응고를 방지하는 게 이제 EDTA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CBC라든지 혈구 검사를 한다. 그러면 보라색 튜브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튜브예요. 헤파1이 아니고 헤파린. 초록색 튜브 같은 경우는 안에다가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처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 혈액이 뭐로 돼 있다 그랬죠? 알갱이인 혈구와 액체인 혈장으로 돼 있다 그랬죠? 얘는 위에는 알갱이를 검사하는 거예요. 혈구를. 밑에는 혈장을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를 검사하게 하는 검사를 혈액에서 뭐 검사하는 거라 그랬죠? 보통 우리가 그거를 위에서 배웠을 때 케미스트리라 그랬어요. 케미스트리 아니면 혈액 화학 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전해질이라든지 아니면 생화학 검사, 그다음 화학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전해질의 농도 같은 게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간이라든지 신장 같은 데 이상 같은 게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용기의 색상은 녹색을 씁니다. 그래서 혈액화학 검사를 한다 혹은 혈장을 채취를 한다 할 때는 반드시 녹색 용기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혈액응고 원리는 뭐 혈액응고 과정 중 트롬빈의 형성을 방해하거나 중화함으로써 대개 24시간 동안 응고를 방지한다. 자, 그 다음 이제 SST 용기인데 이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쓰던 거는 빨간색이었는데, 자, 얘는 혈청을 분리하기 위한 용기예요. 그래서 자, 혈청이랑 혈장이 차이가 있다 그랬죠. 혈장은 뭐라 그랬죠? 혈청은 완전히 응고가 돼서 응고인자가 빠진 상태에서 물이 남은 거고, 그죠? 혈장은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하는 혈장은 안에 응고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트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거기 키트의 매뉴얼에 어떤 거는 혈장을 뽑아서 하라 그러고 어떤 건 전혈을 써도 괜찮다 그러고 어떤 거는 혈청을 써도 괜찮다고 해요. 아니면 어떤 거는 혈청만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청만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어떤 키트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외부에 실험을 보낼 때 혈청만 뽑아주세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혈청만 따로 분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혈장을 분리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못 쓰는 거고, 혈청을 분리하기 위한 용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 혈청은 응고인자를 빼고 남은 액체라 그랬죠. 그러면은 액체 부분 중에서 알갱이가 아닌 액체 부분 중에서 응고인자를 제외한 액체 부분이니까 아예 그냥 다른 부분은 혈구랑 같이 응고가 되게 두고 그걸 제외한 액체 부분만 추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SST 용기라는 걸 사용하고 혈청을 분리하기 위한 용기이고, 내부에 실리카 파티클이라는 게 처리가 돼 있어서 아예 그냥 응고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혈청 분리 촉진제, 요게 이제 실리카 파티클 같은 거겠죠. 젤이 있어서 혈청의 분리가 쉽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아예 그냥 넣어가지고 응고를 시켜요. 응고를 시킨 다음에 얘를 갖다가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혈청만 나오게 돼요. 용기 색상은 빨간색이거나 노란색도 있고, 자, 어떤 원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응고를 시켜요. 뭐 한 15분 동안 응고시키고, 아니면은 냉장 온도에서 차가운 데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응고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냥 뻘겋게 그냥 끈덕끈덕하게 그냥 그 피떡처럼 그냥 약간 흐물흐물하게 돼요.
약간 콧물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자 아까 여기 이 안에 겔 성분이 있거든요. 이 겔을 중심으로 혈청 부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원하는 그 액체 부분 이제 피에서 어떤 그 응고인자를 제외한 물 부분이죠. 혈청 부분이랑 자 혈병이 이제 응고인자가 포함된 어떤 찌꺼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병이 이제 떡병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떡처럼 뭉친다는 거죠. 개를 중심으로 혈병, 혈청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3층으로 되니까 우리는 혈청만 사용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되고 그 이제 혈청을 갖다가 따로 뽑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외부에 실험을 맡긴다든지 이제 키트 검사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혈청이 많은 양이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령 뭐 외부에 실험 같은 거 보낼 때 혈청을 3mm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모으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피를 좀 많이 뽑아야 되죠. 피를 많이 뽑으려면은 팔 쪽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목, 저귤러 베인 쪽에서 이제 뽑는 게 더 낫겠죠. 자 어쨌든 개를 중심으로 혈병 빼고 혈청 부분만 파이펫 같은 걸로 뽑아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한 15분 동안 아니면 길게는 1시간 정도 그냥 응고를 시키고 원심 분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시트르사늄이라는 항응고제를 처리를 해서 그 혈액 응고계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 자체에 혈액 응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혈소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혈소판의 어떤 수치부터 해서 뭐 무슨 뭐 PT니 뭐 APT니 뭐 그런 수치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응고랑 관련된 수치들이 있고 이거는 뭐 보라색 튜브라든지 우리가 뭐 초록색 튜브 이것저것 했는데 주로 응고계를 검사할 때는 이 하늘색 튜브에 넣습니다. 하늘색 튜브에 넣어서 이제 응고계 검사를 하게 되고 보통 이제 뭐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는 보통 이제 응고계 검사 같은 거 하기는 이제 쉽진 않고 보통 이제 외부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안에 이제 시트르산이 이제 들어있어서 요걸로 이제 항응고 처리가 되고 혈액 응고계 검사를 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은 이제 하늘색 튜브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일단은 보라색은 CBC를 할 때 사용을 한다. 그죠? CBC 혈구 검사할 때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은 혈장 검사를 할 때 헤파린이 들어있는 거고 자 혈장은 어떻게 분리하냐면 여기 들어있는 상태에서 스핀다운이나 원심 분리를 확 돌리게 되면은 위쪽으로 물이 뜹니다. 그래서 그 뜬 물이 혈장이에요. 그래서 물이랑 안에 피 알갱이 있는 부분이랑 이제 분리가 돼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웠듯이 윗부분이 혈장, 그 다음에 혈구, 적혈구, 그리고 중간에 버피코트라는 게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백혈구랑 혈소판이 가운데쯤에 있고 자 그리고 SST 용기 같은 경우는 혈청을 분리하기 위한 용기라 그랬죠. 그래서 안에 이제 실리카 파티클이 있고 일부러 응고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 3층이 된다 그랬어요. 혈청, 겔, 혈병. 자 얘는 이제 하늘색 튜브 응고계 검사를 한다 그랬고 자 주의사항 및 검사의 오류를 보시면은 모든 검사는 약물이나 수액 처치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 같은 걸 투여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검사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특히나 고양이나 강아지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에서는 수치 같은 게 좀 바뀌어요. 뭐 당 수치도 좀 바뀔 수 있고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 이 혈당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백혈구 수치 같은 것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수액 아니면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면서 하는 것들이 좋고 자 그 다음에 실험실적 오류라든지 장비의 오류 같은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검사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오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유통기한 같은 시약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어떤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키트 같은 걸 넣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키트라든지 아니면 뭐 스틱 같은 걸 넣으면은 얘가 유통기한이 지난 거를 이제 인식을 해갖고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다 긴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또 재고가 남기 때문에 유통기한으로 인한 어떤 문제나 오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유통기한이 막 1년, 2년 뭐 사실 며칠이야 상관없겠지만 몇 달, 몇 년 지난 걸 갖다가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이 결국은 임상병리 검사도 이 파이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실험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조작 미숙 같은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운반 과정에서 자 특히 냉장 운반, 냉동 운반 뭐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이제 하다 보면은 안에 뭐 혈액이라든지 뭐 소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에 성분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변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샘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검사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자 위에서 이제 어떤 샘플 문제에 있어서는 혈액 검사를 할 때 있어서 샘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제일 많은 경우가 용혈입니다. 용혈이란 건 뭐냐면, 자 지금 얘는 어떻게 한 상태냐면은 위에가 혈장이고 혈구를 아래쪽으로 분리했어요. 자, 혈장의 색이 무슨 색이라 그랬죠? 이제 투명하면서도 살짝 뭐 노란빛깔 같은 게 띌 수도 있는데, 얘는 근데 어때요? 빨갛죠? 이거는 적혈구가 깨진 것들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혈은 혈구가 깨지는 걸 우리가 용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뻘겋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용혈은 병적인 용혈도 있지만 어떤 샘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작 미숙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체열시, 그 다음에 이런 그 이제 체열한 걸 갖다가 튜브에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용혈 같은 게 좀 인위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고지혈증이나 지질혈증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가 투명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죠? 뿌였습니다. 그래서 슈나우저 같이 어떤 종이 특이성 보이는 경우도 있고, 뭐 가령 뭐 포메라니안 같은 애들 밥 먹고 왔다 그러면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병적으로 뭐 어떤 뭐 당뇨가 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황달은 뭐냐면 얘가 지금 정상이고, 황달은 노랗게 되는 거예요. 노랗게 되는 거. 그래서 황달이 있다 그러면 간이 안 좋든지 아니면은 그 용혈 같은 게 있어도 이제 황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담관 같은 게 안 좋아서 이제 그 황달 같은 게 이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노랗게 됩니다. 자, 용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적 용혈인 경우도 있고, 원심 분리가 이제 스핀 다운 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다든지 조금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용혈은 아닌데 이제 뭐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열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이제 튜브에 넣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황달은 간이나 뭐 췌장이나 담관이나 아니면 어떤 뭐 병적인 용혈 상태 같은 데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고지혈증은 뭐 식후, 비만, 슈나우저, 당뇨, 췌장염 같은 이런 경우에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혈이라는 거는 적혈구가 깨지는 현상이에요. 적혈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라마랑 새는 좀 다르게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뭐 작은 동물 체열하거나 2cc 이상 체열 시에는 뭐 목정맥을 체열하고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체열하는 과정에서 왜 생길 수 있냐면은 그 이제 바늘이 있고, 바늘이 굉장히 작은데 갑자기 이렇게 훅 빨아들인다든지 하면은 적혈구가 갑자기 좁은 공간으로 다 같이 통과를 딱 하다가 적혈구가 깨지는 거예요. 혈색소가 밖으로 확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원심 분리를 하더라도 혈구는 밑으로 가라앉지만 색소는 위에 이제 녹아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갛게 보이는 거죠. 바늘이 너무 얇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체열시 주사기를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작은 구멍으로 혈구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죠. 그리고 바늘을 제거한 후에 이제 체열병에 넣어야 된다. 바늘 있는 상태로 체열병에 넣고 쭉 마찬가지로 짜서 밀게 되면은, 바늘이 작게 되면은 좁은 공간을 많은 적혈구들이 통과하다 깨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바늘을 분리해 갖고 폭 하고 찍어 갖고 이제 넣게 됩니다. 자, 혈액을 섞을 때 막 제가 아까 부드럽게 하라 그랬죠. 막 너무 흔들거나 이러면 혈구가 깨질 수도 있겠죠.
체열 후에 금방 검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냉장 보관하고, 용혈되면 혈장의 색깔, 자 얘가 혈장이죠.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바른 혈액 검사를 위해서는 보통 그 수술 같은 게 있으면 절식이 아주 필수죠. 근데 수술뿐만 아니라 혈액 검사라든지 신체 검사 같은 걸 할 때도 절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확한 결과 나오게 하고, 물론 이제 동물병원에서 할 때 얘 일단 피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할 때 막 절식을 시키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검사합니다. 일단은 왔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식후에는 어떤 뭐 효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건 이제 감안을 해야죠. 얘가 밥을 먹고 왔다는 거를. 용혈주의, 그리고 스트레스 최소화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혈구의 수치라든지 당의 수치 같은 것들이 같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는 분리 후에 즉시 검사해야 되고, 실험실 의뢰 시에 정해진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 하루 이상 지연 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뭐 너무 오래 보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뭐 한 하루 정도는 이제 조금 뒀다가 이제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을 한 상태에서 해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신선한 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디킵 염색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